자, 고맙습니다. 날씨가요, 아침, 저녁으로는요, 조금 쌀쌀해졌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요. 자, 여하튼, 요럴 때 정말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올겨울은 좀 빨리 오려나 봅니다. 그래요. 오늘 두 번째 시간, 오늘도 짜임새 있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고요. 자, 메모지와 펜이 필요하신 분은요, 여러분들 준비하셔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라마를 보면 정말 절정에 달하고 가장 중요할 때요, 클라이막스에서 갑자기 화면이 딱 정지됩니다. 시간을 딱 보면요, 정확하게 드라마 끝날 시간이 된 거예요. 그렇죠? 자, 어쨌든 지난 시간에도요, 가장 중요한 부분 잘 가다가 딱 시간이 돼서 멈췄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 전 부분 살짝 끌어와서 오늘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도 방송 중에 가장 중요한 이 클라이막스에서 딱 방송이 멈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미리 예고해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하여튼 이 주어진 1시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자, 인터벌 없이 바로 화면으로 들어가서 차근차근 천천히 여러분들께 또 재밌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이동평균선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동평균선은요, 5, 20, 원래 이제 10일 이동평균선도 있죠. 그죠? 5, 20, 60, 120 이동평균선을 봅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을요, 제가 나름대로 색을 좀 표현을 했죠. 검정색과 빨간색, 그리고 파란색, 녹색, 이와 같이 나름대로 좀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동평균선을 보면 좀 색상이 좀 다양하죠. 그리고, 종가단수는요, 좀 이 이동평균선 자체가, 그죠? 좀 삐뚤빼뚤해요. 그래서 어떤 기준 잡는데 사실 5일선 매매라든가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이런 매매들을 여러분들이 사실 많이 하시는데, 이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그런데, 저와 함께 하는 동안은요, 한번 바꿔보자라는 거죠. 바꿔서 했을 때 어떤 느낌이 있는지. 그리고 이동평균선, 이 종가단순, 그리고 거래량의 종가단순 5, 20, 60, 120도 여러분들이 그냥 세팅이 돼 있을 겁니다. 기존에 스탠다드가. 근데 이런 부분도요, 여러분들이 좀 저와 함께 좀 바꾸시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한번 만들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이 방송을 TV로 시청하시면서요, 뭐 컴퓨터 옆에 놓고 직접 보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메모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그 HTS라는 것이요, 여러분 사실상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막상 사용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처음에 이제 자동차 면허 땄을 때 자동차 이렇게 딱 구입해서 보면 되게 복잡하잖아요. 기능도 많고. 근데 이제 막상 하다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그죠? HTS도 나한테 필요한 것만 그 목적에 주어지게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것만 가져다가 쓰시면 가장 정말 편리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스마트폰 시대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휴대폰으로 매매를 하시는데 그건 참 위험한 발상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두 번째 강의부터 계속 강의가 진행되면서 그게 얼마나 여러분들이 무서운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종가단순 이 부분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뭐 HTS의 뭐 호가주문창부터 해서 차트부터 여러분들이 세팅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나의 기준에 맞게 여러분들 만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난 시간에 이제 끝 마무리에 했던 건데요. 마우스를 가져다가 요 상단에다가 이렇게 마우스를 슬그머니 대면요. 마우스를 슬그머니 대면 여기에요. 무슨 표시가 되냐면 제가 마우스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이라고 그랬죠? 왼쪽을 제가 여기다가 한번 여기다 쓸게요. 자, 뭐라고 쓰냐면요. 꾹 누르는 겁니다. 꾹 누르고 손을 떼지 마시고 꾹 누르면요. 여기에 이렇게 조막손이 이렇게 나와요. 손 모양이 딱 표시가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 이 방송 끝나고요. 해보시면 돼요. 자, 마우스를 여기다 화살표로 대시고요. 그래서 마우스 왼쪽을 손 떼지 마시고 꾹 누르면 이런 조막손이 나옵니다. 조막손이 나오면 이제 바깥으로 누른 상태에서 바깥으로 집어 던지면서 손을 떼는 겁니다. 마우스. 이런 연습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시면 매매하는데 참 편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했는데요. 자,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밖으로 집어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좀 깜짝 놀라실 거예요. 딱 누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요. 마우스를 종가 단순 50, 60, 120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다가 마우스를 왼쪽을 꾹 누르고 손 떼지 마시고 바깥으로 밀면서 손을 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깨끗하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걸 우리가 캔들이라기보다는요. 막대 그래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또 가장 좋다. 그리고요. 자, 그 다음에는 밑에 하단에요. 하단에 거래량 이동평균선도 한번 바꿔보자고 그랬어요. 그죠? 자, 이쪽도요. 자,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요.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지표 설정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지표면 거래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걸 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죠? 내 사랑. 자, 이걸 잘 기억이 안 나면요. 내 사랑 지수 이러시면 돼요. 자, 내 사랑 지수. 자, 이동평균선의 요쪽이에요. 요쪽에 역삼각형 누르면 지수가 좀 기하, 조화, 삼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동평균선을 지수 이동평균선 클릭을 하시고요. 얘를 설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간 1, 기간 2, 기간 3에다가 20이라고 하나요? 그건 아니에요. 기간 1에다 하시면 되겠죠? 자, 다른 이동평균선은 보지 마시고요. 5, 20, 60, 120 빼시고 원래는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에 5와 10과 그리고 20 그리고 60 그리고 120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아마 이렇게 표기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우스로 이렇게 삭제를 하시는 겁니다. 다 깨끗하게 삭제해서 이평 종류 기간 1에다가 아시겠죠? 기간 1에다가 이렇게 20이라고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지수입니다. 지수 아시겠죠? 지수에 20 이동평균선만 하나 여기다 직접 글을 쳐 넣으시고 그 다음에 라인 설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라인 설정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거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라인 설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라인 설정으로 들어가면요. 어떻게 나오냐면 자, 라인 설정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죠. 원래 여러분들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체크가 돼 있을 거예요. 체크가 돼 있고 여기 이제 이평선이 이렇게 이제 여러 갈래 이제 선들이 거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가져다가 이 지우개가 마우스라고 생각하면 여기다 클릭, 여기다 클릭, 여기다 클릭하면요. 다 지워집니다. 그래서 선이 하나만 나오겠죠. 그죠? 선이 하나만 나옵니다. 그러면 얘도 이제 같은 거죠. 그죠? 같은 거죠. 이게 지금 무슨 색으로 되어 있냐면요. 원래 파란 막대 그래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하락을 클릭하시는 거죠. 여기 역삼각형 클릭하시면 색상에 대한 메뉴 창에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80% 뭐라고 그랬어요? 회색으로 좀 놓으세요. 그게, 여러분들 보시기에 훨씬 편안하니까 회색으로 꼭 표기를 해서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다. 다시 한번. 자, 종가 지수입니다. 그죠? 종가 지수 22평선 하나 놓으시고요. 라인 설정 누르시고, 그죠? 20. 여기 보면 색상은 여러분들이 편안한 색상을 이제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승과 하락 부분에, 상승은 빨간 막대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하락은 80% 회색으로 분명히 표시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죠. 그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비교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조금 확대를 할게요. 고맙습니다. 여기 보면요. 여기 그저 책상 말고요. 여기 보면 비교 기준이라고 있어요. 비교 기준. 이거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역삼각형 돼 있는 부분을 이제 클릭하면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그죠? 또 메뉴가 되게 많겠죠? 근데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전 값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전 값이라고 돼 있는데, 자, 이전 값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전 값이 아니라 지금 뭐로 돼 있냐면 이전 종가로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세팅돼 있는 거는 모든 차트는요, 이전 값인데 이전 값이라는 것은 그렇죠? 어제보다 오늘 거래량이 많은 상태에서 거래가 오늘 장이 종료가 됐으면 거래량의 그 색상 표시가 막대 그래프가 빨갛게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어제보다 적게 나타나면 여러분들 파랗게 그죠? 음봉으로 막대 그래프가 음봉으로 표시가 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전 값이라고 그래요. 어제 기준으로 거래량이 많았느냐, 거래량이 적었느냐. 많았을 땐 빨간색,
적었을 때는 파란색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전 종가라는 건요, 간단하게 생각할게요. 자, 오늘 양봉이면 얘도 양봉이고요. 오늘 음봉이었으면 얘도 음봉입니다. 그렇죠? 내일이 양봉이면 이 거래량도 양봉일 거고요. 음봉이면 얘도 음봉이겠죠. 그죠? 맞죠? 예, 그래요. 그래서 뭐로 표기를 하냐면요. 이전 종가로 표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전 종가로 표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건 이전 종가가 어떤 의미냐면요. 잘 들으세요. 이전 종가가 어떤 의미냐면 어제 플러스로 끝나면 캔들이 플러스로 끝나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가 끝나면요. 그렇죠? 제가 음봉으로 표시되고요. 제가 여기다 쓰겠습니다. 음봉으로 표시되고 얘는 양봉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플러스로 끝났을 때는 양봉으로 표기가 되고요. 마이너스는요. 음봉으로 표기가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착각을 하시는 게 있어요. 캔들에 대해서 잘 보세요. 캔들에 대해서 여기 빨간 캔들이 있으니까 잘 보세요. 자, 캔들이 이렇게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죠? 양봉 캔들이. 그러고요. 일단 그 다음날 캔들이 이렇게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그리고 또 이제 음봉 캔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발생이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항상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캔들은 이렇게 그려야 된다. 이렇게 그려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자, 일단 얘가 얘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어떻게 생기냐면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얘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자, 어떻게 생기냐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가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내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양봉이긴 양봉인데 실제적으로는요, 얘가 지금 무슨 가입니까? 얘가 종가고요. 얘가 종가거든요. 끝난 종가인데 얘가 시가고 얘가 시가잖아요. 이렇게 보자면 캔들을 봐서는요, 이게 그냥 양봉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거래량은 밑에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요. 잘 볼게요. 거래량은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이날은 그죠? 양봉으로 표시가 되고요. 이날은 거래량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거래량이 더 많을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렇죠? 얘는 음봉으로 표시되는 거고요. 당연히 얘도 이제 음봉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죠? 거래량은 이렇게 생겨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 종가란 말은 여기서 종가가 이전보다 뭐였냐? 플러스였냐? 아니면 마이너스였냐는 거예요. 이전 종가가 플러스였으면 얘가 빨갛게 나타날 거고 이전 종가가 마이너스였으면 얘가 검정색으로,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막대 그래프가 표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렵죠? 그죠? 자, 무슨 말인지 어렵죠? 이것도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기준이라는 게 있죠. 기준이라는 거 잘 보세요. 기준이라는 거.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어제 종가 대비 똑같이 어떤 십자 형태로 이렇게 끝났어요. 얘가 퍼센트로 따지면 0%인데, 그죠? 0%인데 종가가 0%인데, 그렇죠? 이거를 지금 색상으로는 좀 빨갛게 표시되거나 아니면 또 음봉으로 표시될 수도 있죠. 그죠?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자, 양봉으로 표시됐는데 0%에 어제 종가하고 똑같다라고 표시가 됐을 때의 기준이라는 것은 어디를 보느냐? 결국에는 밑에 거래량을 기준으로 보시면 된다. 자, 여기까지는 좀 알 수 없는 이야기나 어쨌든 제가 꼼꼼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 방송은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주식을 나름의 조금 아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좀 반복해 가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비교 기준에서 분명히 우리가 당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전 종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종가의 기준은 뭐다? 거래량이다. 그리고 캔들도 중요하지만 거래량이 더 중요하다. 비중을 거래량에 더 기준을 두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전 종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방송을 하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이런 경우도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걸 지우고요. 예. 지우고요. 예. 자, 지우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음봉은 어떻게 그린다라고 그랬는요? 밑으로 그린다고 그랬어요. 음봉은.
음봉은 밑으로 그린다고 그랬어요. 그죠? 음봉이, 그죠? 얘가 시작이고 얘가 종가입니다. 아시겠죠? 음봉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음봉은 이렇게 그려지는데, 자, 음봉도요,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그려질 수 있으면 얘가 시가고 얘가 종가잖아요. 실제로, 그죠? 실제로 이 직전에 여기 끝난 가격 종가보다는 얘가 더 높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밑에 거래량은 이 날은 검정색으로 표현될 수 있으나 그 다음 날은, 그죠? 어떻게 표시가 돼요? 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얘는 이제 음봉이라는 것은, 자, 음봉이라는 것은 주가가 빠질 때 발생하는 거고요. 양봉은 주가가 올라갈 때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럼 반대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자, 주가가 빠지는데요. 그죠? 빠지는데 음봉으로 발생하는데 플러스다. 라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은 주가가 올라가는데 양봉이에요. 근데 양봉인데 실제적으로는 안에 갇혀서 플러스가 아니라, 이제 양봉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표시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어떤 경우인데 이것도 음봉으로 알고 계시는 분도 있어서 참 힘들 때가 있어요. 그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붕 떠서, 그죠? 갭상에서 음봉으로 표시되더라도, 아니면 좀 더 길게 표시되더라도요. 그죠? 얘는 여기서 끝나게 되면 플러스입니다. 그럼 밑에 거래량은요. 거래량은, 아우, 정신없네. 자, 거래량은요. 어떻게 표시되느냐면 이렇게 표시되는 겁니다. 네? 거래량은 이렇게 표시되는 거니까, 아셨죠? 올라갈 때 양봉인데 플러스요. 내릴 때 음봉인데 플러스요. 올라갈 때 음봉인데 플러스요. 떨어질 때는 음봉인데 플러스요. 아시겠죠? 다시요. 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올라갈 때 주가가 양봉이 발생하다가 음봉이 발생했는데 플러스요. 주가가 떨어지는데 음봉이거든요. 음봉이 발생하는데 플러스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알 수 있는 건 거래량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얼마나 들어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캔들과 이 캔들의 색상을 비교했을 때 내 기준을 어디에 잡을 것이냐, 이것이 비밀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전 종가로 놓으시면서 보실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얘를 딱 보는 순간요, 정확하게 1초가 이상 걸리면 안 돼요. 딱 보면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바로 신호가 나와야 그게 정말 진정한 주식의 고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종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요. 이거 잘 넣어야 돼. 지우개 떨어지네. 자,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났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일봉상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예? 일봉상 이동평균선은 아무것도 없고 거래량에는 지수 20을 놨다고 그랬어요. 그죠? 20을 놨는데 제가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대한민국 개미 투자자 여러분, 예,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주식하지 맙시다. 주식하지 마시고요. 좀 알고 합시다. 그죠? 예? 예, 돈만 있고요. 주식에 대한 상식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천박한 투자자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죠? 고상한 투자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제가 이데일리 TV에 예, 초창기에 이제 와서요. 지금으로부터 9년 전에 와서 처음에 강의 드린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처음에 강의 드린 내용이 주가가 올라가다가요, 이렇게 잠깐 머무는 자리에 음봉들이 발생하거든요. 음봉이 발생할 때, 자, 가운데를 선으로 쭉 긋습니다. 쭉 글 때, 이쪽에서 나타나는 양봉과 같이 딱 맞닥뜨리게 되면, 그 다음날 시가가 여기서 형성이 된다라면, 이거를 내가 매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단이 아니라, 자, 요렇게 음봉이 발생할 때 중심을 딱 긋는 거예요. 그죠? 음봉이 발생할 때마다 중심을 걷을 때, 요렇게 딱 같이 마주치는 바로 앞에 양봉이 아니더라도, 자, 두 번째, 세 번째, 3일 전, 4일 전, 5일 전이라도 음봉이 발생했을 때마다 계속 저쪽으로요, 화살을 딱 쐈을 때 똑같이 나하고 맞는 양봉이 발생하면 그 자리가 매수 지점이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그 자리가 매수 지점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우리는 40선이라 한다. 40선이라 한다. 자, 40선이라 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괜찮아요? 자, 몰라도 괜찮아요. 자, 몰라도 괜찮아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요. 자, 반을 갈라보자. 자, 쉽게 가보자. 자, 반을 갈라보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반을 딱 잘랐을 때의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다시 한번 2분의 1을 기억하고요. 2분의 1을 기억하고, 자, 반을 자른 이 상단 부분을요, 어떻게 할까요? 3등분해서 3분의 1 지점을 기억하고요. 물론 밑에도 3등분이 가능하겠죠? 요것도 3분의 1이겠죠. 그죠? 자, 양봉이라는 것은 2분의 1에서 상단 3분의 1로 나눴을 때 상단 부분이 되는 거고요. 오케이, 알겠습니까? 그리고요, 음봉은요, 하단 부분이 되겠죠. 그죠? 하단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등분을 따지면 한 등분, 두 등분, 세 등분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자, 간단하게 지금 쉽게 다시 갈게요. 쉽게 갈게요. 자, 2분의 1이라는 거예요. 2분의 1. 자, 2분의 1. 자, 다시 한번. 자, 2분의 1을 기억하자. 자, 2분의 1. 자, 2분의 1을 기억하자. 2분의 1을 기억하자. 2분의 1만 기억하는 거예요. 2분의 1만 기억하는 거예요. 아셨죠? 2분의 1.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강의는 뭐냐면 밑에 하단에 이동평균선 밑에 하단에 거래량 지수, 내사랑 지수 22평선 하나만 놨을 때 여기에 지금 아무것도 놓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이쪽 부분인데, 그죠? 이쪽 부분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이에요. 소위 이제 바닥이라고 하는 부분. 지금 이 부분을 자, 우위로 좀 끌어올리면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이 뚜껑 빼고, 자, 어떻게 돼 있냐면, 자, 빨간색으로 그려야 돼. 자, 빨간색으로. 자, 난리 났어. 자, 여기서 제가 얘를요, 끄집어다가 여기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지금, 그죠? 자, 이 거리량이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바닥에 거리량이. 자, 이렇게 좀 표시할게요. 거리량이 표시가 된 거예요. 그런데, 밑에 지금, 얘를 지금 여기를 끄집어다 오면요.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갑니다. 그죠? 이동평균선이 지금 이렇게 가죠. 그죠? 그러니까 지수 22동평균선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2분의 1을 기억할게요. 2분의 1을 기억하자라고 했어요. 2분의 1, 거리량 2분의 1을 기억할 때, 바로 2분의 1 하단 부분에서 2분의 1 하단 이것도요. 여러분들 강의를 잘하게 해서 파란색으로 보시게요. 세 가지 색깔 쓰는 거예요. 자, 2분의 1 하단에서 이렇게 스쳐갈 때 2분의 1을 스쳐갈 때를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강의인데요. 제 강의를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그리자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죠?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죠? 이렇게 색을 이렇게 넣어보면 밑에 이동평균이 지나가는가 밑에 이 부분보다 이 부분이 훨씬 큰 겁니다. 아시겠죠? 훨씬 큰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20일 한 달 뭐보다 평균보다 훨씬 많은 거래량이 들어오는데 캔들은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그죠? 예,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우리는 단기적으로 거기서부터 우리가 매수 포인트다라고 생각하고 매매를 하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기초 단위입니다. 그래서 거래량 볼 때는요, 이동평균선을 하나만 놓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셨죠? 하나만 놓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얘도 지우고요. 자, 이 부분 자 보실게요. 지금 하단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야 저거 좀 웃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 가져다 놓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 캔들이요. 이 캔들이거든요. 이 캔들을 여러분들 좀 지긋하게 멀리서 TV에서 좀 멀리 두 발 뒤로 좀 떨어져서 몸을 뒤로 딱 젖힌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자, 아주 간사하게 정확하게 2분의 1을 끄는 그 밑에를 이렇게 쓱 스쳐가는 그런 모습이 눈으로 보이실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잘 보시면 약간 얘가 더 훨씬 평균보다 많은 거래량이 발생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이 자리를 다시 제가 좀 표현을 하자면은 이 자리가 매수 위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얘만 보고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량 종가지수 이평선을 하나 놓고 본다라면 여기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계속 기다리는 거죠. 기다려요. 어유 그래요. 계속 기다려요. 기다리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지금 뭘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이전 뭐라고 그랬어요? 종가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이전 종가. 그죠? 이전 값이 아니라 이전 종가이기 때문에 이전 종가라는 것은 어제보다 캔들 자체가 어제보다 네, 그렇죠. 마이너스로 끝난 겁니다. 빠져서 끝난 거예요. 그런데 거래량 자체가 그만큼 평균보다 훨씬 즉 2분의 1 이상, 2분의 1 반 이상이 더 올라오게 되면 그 자리가 매도인데 대개는 캔들이 장대 음봉이지 않아요. 장대 음봉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팔 수 있는 시간을요. 한참 한 며칠을 주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할 건 없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면서 이걸 깨끗이 다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깨끗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고맙습니다. 자, 볼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매도 위치가 되는 거. 제가 옆에다 살짝 비껴놨는데요. 이 부분입니다. 아셨죠? 얘는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이 상태만 놓고 한다라고 그러면 이것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보면서 그죠? 그렇죠? 예. 되게 이제 마술을 하는 거죠. 이쪽에서 막 비둘기가 나오고 막 카드를 이렇게 할 때 보면 이 반대편에 이렇게 이쪽 손으로 마술하고 있으면 이쪽 손을 왼손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자, 그러지 마시고 이쪽 부분도 가능해요. 이쪽 부분, 이런 부분은 자, U자형 형태인데 이런 부분도 이제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여기까지 온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필요한 이동평균선을 이제 우리가 한번 세팅을 해보자.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끝이 났는데요. 자, 볼게요. 어디를 보냐면요. 어디를 보냐면 이쪽 보는 거예요. 자, 차트에서 보면 내가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쪽 부분이에요. 이쪽 부분. 제가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이쪽 부분. 그렇죠? 이쪽 부분. 자, 이쪽 부분을 어디를 지금 확대한 거냐면요. 이 부분을 지금 확대한 겁니다. 이 부분을 여기다 확대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크게 보이라고 보니까 예, 뭐 디스켓 모양이 있고 그죠? 여기 캔들 모양이 있고 가운데는 어떤 차트 모양이에요. 그죠? 차트 모양에다가 마우스를 딱 갖다 대면 얘가 뭐라고 쓰냐면요. 나 지표 추가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를 한번 콕 클릭을 하는 거예요. 아시죠? 예, 클릭을 하면 이와 같은 창이 떠요. 이와 같은 왼쪽에 이와 같은 창이 뜹니다. 아시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차트를 열으셔서 상단에 보면 여기 톱니바퀴 표시되어 있고 그죠? 톱니바퀴 표시되어 있고 옛날 디스켓 모양 되어 있고 여기 차트 모양 되어 있고 이제 캔들 모양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트 모양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마우스를 딱 갖다 대면요. 지표 추가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를 딱 클릭하면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요. 자, 이와 같은 모습이 딱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와 같은 모습이.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 지표 추가 전환 기술적 지표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가 많아요. 도대체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죠? 여기 먼저 X 파일 이렇게 돼 있는 건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거고요. 자, 여기다가 찾기라고 써요. 찾기라고 써요. 찾기에다가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요. 일단 가 이렇게 썼어요. 가라고 썼더니 이 스크롤바가 밑으로 쑥 내려와서 탁 가를 찾아줍니다. 그죠? 예. 여기 보니까 딱 뭐가 오냐면요. 가격 이동 평균이라고 딱 뜨죠. 그죠? 예, 가격 이동 평균이라고 떠요. 예, 그래, 가.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거 뭐예요? 가와 양이죠. 그죠? 예, 양가. 그 다음에 앞에는 미고, 그 다음에 우고, 그 다음에 수예요. 수음이 양가. 그렇죠? 수음이 양가. 예, 수음이 양가. 근데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통계를 내보니까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던 분들 있잖아요. 되게 주식 더 못해요. 예. 양가를 이제 많이 받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되게 보면 주식을 더 잘하더라고요. 더 냉정하고. 자, 고맙습니다. 자, 가를 눌러요. 자, 가를 누르고 가격 이동 평균에 딱 오면 여기를 클릭합니다. 여기를 클릭하고 적용을 클릭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가격 이동 평균을 클릭하고 요게 적용을 딱 클릭하는 거예요. 이거 자꾸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 방송 이제 시청하시는 이제 다른 분들은 저는 그거 다 알고 있는 걸 여기다 방송하고 그래라고 생각하시는데 모르는 사람 있잖아. 그죠? 예,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당신 어머니 아버지가 주식하는 거 모르지. 자, 어쨌든요. 가격 이동 평균 누르고 적용을 누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다시 한번 이 자리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여러분들 보시는 그 오리지널이에요. 오리지널. 예, 종가 단순 50, 20, 60, 120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색상도 참 그 야리꼬리합니다. 색상이 분홍색에 노란색에 막 어우 색깔 막 회색에 막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죠? 네. 여러분들 이거 보고 5일선 매매, 골든크로스, 뭐 데드크로스 이런 얘기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셨죠? 자, 이걸 끄집어내고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저 부분에다가 상단 부분에다가 한번 마우스를 클릭해 볼게요. 이 상단 부분 다시 한번 이 상단 부분에다가 여기서 마우스로 더블 클릭을 딱 하시면 예, 이와 같은 창이 딱 뜹니다. 예, 이와 같은 창이 뜨는데 자, 기간일에 원래는 50 그리고 20 그리고 60 그리고 120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거를 다 걷어내자는 거예요. 자, 이쪽 부분에서요. 삭제하시고 저 따라서 하시는 겁니다. 자, 기간 1에는요. 40 이동평균선을 놓으시고요. 기간 2에는 65 이동평균선을 놓으시고 그리고 기간 3에는 108 이동평균선 놓으시고요. 기간 4에는 200 이동평균선을 놓습니다. 자, 가격은요, 종가를 그대로 놓으시는 거고요. 자, 중요한 거예요. 종가라는 것은 이제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종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저 이평 종류 역삼각형을 클릭하면요, 밑으로 쭉 내려오죠. 그죠? 쭉 내려오면 삼각은 안 보이니까 이 스크롤바를요, 콕콕콕콕콕콕 누르면 아니면 눌러서 밑으로 쭉 내리면요, 맨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삼각이라고 써 있어요. 삼각. 이 맨 밑에 예, 삼각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을 클릭하시는 거예요. 클릭하면 여기에 삼각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그러면 우리는 50, 20, 60, 120을 다 버리고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40에 65, 108에 200 놓으시고 가격 종가 그대로 뒀습니다. 그리고 역삼각형 눌러서 삼각 이동평균선을 놓는다. 삼각 이동평균선을 놓는다. 자, 여기서 여기서 확인 누르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요. 여기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라인 설정이 중요한 거니까. 자, 라인 설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라인 설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넘어갑니다. 라인 설정. 하나, 둘, 샥. 왔어요. 그죠? 자, 이제 우리가 색상을 이제 설정하셔야 되는데, 잘 보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종가삼각 40이 가장 중요해요. 종가삼각 41선이 가장 중요한데 이 41선을 그죠? 이 41선은 색상을 표할 때 제가 여기다 이제 뭐라고 표시를 하냐면요. 황금색 선을 놓습니다. 황금색. 예? 황금. 예. 황금을 캐는 선이기 때문에 40선은 그렇죠? 예. 예? 풍류사단 여러분 그렇죠? 40은 황금을 캐는 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좀 노란색으로 노랑이 맞아 노랑색 그래 노랑색 황금색 자 이렇게 쓰면 안 되지 노랑이요 자 몰라 자 어쨌든 자 황금색으로 표시하세요. 황금색 진노란색으로 표시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65일선은요 검정색입니다. 검정색으로 표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08일선은요 우리가 고동색으로 놓으시면 돼요. 고동색. 그 추억의 고동색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학교 다닐 때 크레파스 사면요. 제일 많이 다는 색이 고동색이죠. 예, 우리 미술 시간에 화분만 그랬어요. 특히 가을에 예, 교탁에다가 화분 하나 올려놓고 그냥 계속 그거만 그린 거예요. 그죠? 학교 다닐 때 미술 선생님 그죠? 예, 잠깐 쉬어가요. 저 힘들어서 그래요. 자, 교탁에다가 이제 이렇게 그죠? 교탁에다 그죠? 예, 국화 올려놓고 미술 시간에 저는 그랬죠. 저 학교 다닐 때는 미술 시간에 이게 그리래요 그냥. 그러면 이것만 그리는 건 1시간 다 가요 그죠? 그 나머지는 숙제 그래서 안 해오면 또 얻어맞죠 그죠? 옛날에는 그렇지만 학교 좋아졌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화분을 그리면 계속 이거 칠해야 됐잖아요. 그래서 고동색, 예, 고동색이 참 많이 달았어요. 그렇죠. 그 낱개로 또 이제 필요한 거 팔면 되는데 그때는 새로 샀어야 됐어요. 그죠? 그때 참 나쁜 녀석들이고 상인들이. 자, 보면, 자, 고동색이고요. 200은요, 무슨 색, 잊어먹지 말라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고동색이고요. 자, 200선은 저 녹색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자, 40은 황금색으로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검정색, 그 다음에 고동색,
그다음에 녹색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여기 누르고 여기 누르면 여기 누르고 여기 누르면 이렇게 색상의 메뉴창이 뜨거든요. 그럴 때다 황금색을 찾아라 그러면 여기 황금색 찾고 그다음에 누르고요. 검정색 찾고 그다음에 108 누르고 어디 보자 고동색 그러고 이런 데 찾고 그죠? 그다음에 녹색 어디 보자 녹색 이렇게 딱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색상이 탁탁탁탁탁 자기가 자리를 찾아가죠. 그런데 이 안에 그죠? 이 안에 뭐라고 표시되어 있냐면 이 색상 메뉴창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확인이라고 써 있어요. 확인. 뒤에 확인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요. 여기 지금 취소라고 돼 있죠. 자, 죽으라고 지금 제가 방송에서 떠들고 이렇게 했는데 메모 다 해놓고 다 취소 누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의 삶은 무슨 삶이다? 확인하는 삶이다. 그죠? 확인. 예, 그래요. 확인하는 삶. 항상 좀 확인하는 삶을 사세요. 자꾸 취소하지 마세요. 그래요? 예? 인생 좋은 거 아니에요. 취소가 뭐예요? 취소가. 자꾸 확인하는 삶을 사세요. 아셨죠? 이델리온 고맙습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면 어떻게 화면이 뜨냐면 이렇게 뜹니다.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되게 부드럽죠? 되게 유합니다. 아셨죠? 예.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동평균선의 이 삼각만큼 부드러운 선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안에서는요, 무슨 선? 41선이 가장 중요하다. 41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 지지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지를 어디서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어디서 지지하느냐. 그리고 물론 이제 65일선도 있지만 이것은 주가가 이제 추세에 따라서 주가가 계속 우상향해서 상승할 때에 찾는 비밀이 아니라 풍요사다운 화이팅 그게 아니라 이게 바닥권에서 내가 매수를 찾는 포인트, 매수 맥점을 찾을 때에 가장 중요한 선이 이 41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만 쓰시면 돼요. 필요한 것만. 나는 그냥 41선만 볼래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이동평균선이 많으면 저는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40선을 하나만 봐야 되겠어라고 그러면 저 부분을 다시 클릭하면 그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 나는 40선 하나만 놓고 볼래? 그러면요. 저기를 더블 클릭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면 얘를 빼세요. 얘를 아시겠죠? 얘를 빼시고 이 40선만 하나 놓고 보셔도 됩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보시겠죠. 그죠? 혹시 몰라서 차트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65일선 체크해서 다시 보시고 또 108일선 체크해서 보실 수는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40선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이동평균선과 우리가 보는 이 이동평균선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거를 써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내가 얻을 수 있는 50, 60, 120 가지고 얻을 수 있는 50, 120 가지고는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에 존재하는 이 어떤 이 기관이라든가 큰 손들이 과연 이걸 보고 매매를 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내가 주식을 디자인이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들과 가까이 근접해서 가까이 가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중요한 건 선택이라고 그랬습니다. 선택인데 어떤 종목을 선택할 것이냐는 내가 지금부터 강의하는 디자인 도구들 있죠? 저번 시간에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기술적 지표라든가 신호 검색이라든가 강세학세 패턴에 있는 그런 모든 100여 가지 중에서 나한테 꼭 필요한 것을 끄집어내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선택이라는 거예요. 물론 기본적 선택이라는 건 제가 강의 시간에 지금 계속 방송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 분석이라는 건 사실 장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선택이라고 그랬어요. 선택. 이거 정말 중요한 거라고 그랬어요. 얘는 뭐예요? 여자예요, 여자. 그죠? 자, 파마 좀 할게요. 파마. 코 빼주고 파마. 자, 파마. 그죠? 자, 이렇게 여자니까 이제, 그죠? 치마를 좀 입을게. 미안해요. 자, 내가 그죠? 장가를 안 갔어요. 그죠? 예, 장가를 안 갔어요. 그 장가를 가려면 뭐를 해요? 선택을 잘해야 된다고, 선택을.
누구를 선택할 거냐? 겉모습만 보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내면, 어떤 사람인지, 심성이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선택을 잘못하면 요즘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를 해요? 이혼을 하는 겁니다. 이혼. 그래서 이혼은 주식에서 뭐라고 그래? 이거를 우리가 손절이라고 그러죠. 손절. 예?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혼할 여자는 애시당초 만나지 말아야 되는 게 기본적 분석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어? 내 인생이 손절 인생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손절과 손절이 만나는 게 아니라, 아니 무슨 얘기예요? 뭐 이혼해도 또 이혼한 사람끼리 만나서 잘 살더라고요. 물론 잘 사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주식 강의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얘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선택을 잘하는 거예요. 아가씨라고 결혼했는데 나중에 결혼한 지 1년 후에 지금 애를 하나 이렇게 손 붙들고 와서 쟤는 누구야? 조카야? 그랬더니 미안해 여보. 사실은 나 애가 하나 있었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겉으로 멀쩡하다고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뒷조사를 할 수 있는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꾸준히 제가 이제 방송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애시당초 이혼한 사람은 만나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그죠? 좀 약간 거시기 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여자한테 뭘 거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한테 기술을 거는 거지. 이게 겉만 멀쩡, 이게 아무 데나 기술 걸면 잘못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식에서도 기본적 디자인이 있고 기술적 디자인이 있다는 거. 그래서 두 가지죠.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를 우리가 배우기 위함이에요. 어디서 매수를 하고 어디서 매도를 하는지를 배우기 위해서 제가 디자인을 하자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이제 힘줘서 좀 목소리 크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자, 여러 가지 조형 요소 또는 시각 요소. 근데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봉과 음봉이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이거는 무조건 외우고 가는 거예요. 양봉은 어떻게 그린다라고 했어요? 양봉은 이렇게 그린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음봉은요,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얘가 시작이고 얘가 끝이란 말이야. 그죠? 얘는 시작이고 얘는 끝이라고요. 아시죠? 그래서 모든 차트를 볼 때는 여러분들은 모든 차트를 볼 때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죠? 모든 차트 볼 때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음봉과 양봉을 보실 때 이와 같은 화살표를 자꾸 머릿속에 넣다 보면 어느 순간에 캔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주식에서 고점과 저점이라고요. 윗꼬리, 아랫꼬리가 나타나는데요.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의미가 없으니까 아시겠죠?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우리는 꼬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작과 끝이 중요한 거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어가도록 합니다. 자, 일진 머티리얼즈 지금 40선을 놨어요. 아시겠죠? 자, 40선을 놓은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얘를 클릭해서 65와 108과 200을 클릭하고 40선 하나만 넣고 짱 확인 누르면요.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밑에 하단은 거래량 종가지수 20을 이렇게 지금 표현한 거고요. 아셨죠? 예, 표현한 거고. 잘 보시겠습니다. 자, 이 차트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이걸 보면서 야, 죽인다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여기서 사서 주식을 여기서 팔았으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원대 사가지고 40,000원대 팔면 정말 좋겠다. 4배구나 1억이면 4억이구나 5억이구나 혼자 상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냥 보고 좋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쪽 부분에 나타났을 때, 여기 안 보이죠? 저 때문에. 이쪽 부분에 나타날 때 이때 살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때는 차트가 다 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기 힘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맥점 포인트를 잡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요. 내가 이 옆에를 한번 눌러볼게요. 잠깐 열을게요. 하나, 둘. 자, 열었어요. 다시요. 다시요. 네, 다시 닫고, 다시 열을게요. 그래. 이거 전자칠판이에요. 자, 보실게요. 여기에 제가 뭘 디자인하냐면 기술적 지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보조지표가 아니라고요. 보조지표가 아닌 자체적으로 그냥 만들어낸 이 기술적 지표를 가지고 이 안에다가 하나씩 한번 집어넣어 놓고 우리가 한 번씩 보자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과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기에 사서 여기에 팔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면 가장 중요한 건 어디서 매수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지금 뭘 놨냐면요. 첫 번째는요. 777 이동평균선을 가져다가 여기다가 놓은 겁니다. 777 이동평균선을 가져다 놓은 거거든요. 자, 777 이동평균선을 놓고
두 번째는요, 뭘 가져다 놨냐면 성심 라인을 가져다 놓은 거예요. 자, 777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얘가 지금 보시면요, 이동평균선이요. 이제 이동평균선인데 제가 이쯤을 내가 지워서 여러분들, 예, 이동평균선인데 요쪽을 제가 잠깐 확대해서 이렇게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쪽 부분 보이세요? 이쪽 부분. 그리고 이쪽 부분을 잘 보세요. 지금 동그라미 친 거. 자, 무슨 얘기예요? 2분의 1이라는 말을 했어요. 2분의 1. 그러니까 얘가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지금 색을 넣어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이동평균선 있죠. 그러니까 777 이동평균선이라는 것 자체의 평균의 하단, 즉 뭘 발생한 거예요? 갭을 발생해서, 갭 발생해서 밑으로 지금 떨어진 거잖아요. 떨어져서 시가가 형성됐는데 얘가 종가를 만드는데 얘보다 훨씬 크게 올라가서 뭐 종가를 형성하더라는 겁니다. 거래량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그저 종가지수 이동평균선보다 이 밑에 하단보다 훨씬 많이 올라오고 이와 같이 어떤 이동평균선의 개파락에서 종가가 끝났는데 훨씬 많이 올라오면 거기가 우리는 매수의 뭐로 본다? 매수의 포인트로 보자. 이게 맥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어렵지 않으니까 차근차근 하나씩 공부해 나갈 거니까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우연치 않게 그죠? 얘 채널을 이제 이렇게 누르다가 그죠? 채널을 삑삑삑 누르다가 이 방송 저 방송 막 누르다가 혹시 뭐 좋은 거 없나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들의 TV를 딱 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방송을 보다 보니까 누가 나와서 뭐 깔끔한 녀석 그리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엮인 거예요. 1시간 벌써 다 끝났어. 자, 볼게요. 자, 777 가져다 놓고 그 다음에 뭘 갖다 놨냐면요. 이게 이제 성심 라인이라는 거예요. 성심 라인을 가져다 놨는데 이 라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화면만 띄워놓고 끝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이 확대를 했더니 이 부분이 된 거예요. 이 부분이 여기가 2분의 1이요. 딱 캔들의 중심에 그리고 이평선 하단 이렇게 스쳐가는 이 부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 벌써 끝났어요. 예, PD님이 빨리 끊으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공지 하나 말씀드릴게요. 내일요, 이데일리 온에서 장중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공지는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대전 강연장에서 그죠? 선착순 10명이요. 제 개인 사무실 거실에서 선착순 10명.